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동생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말할 때는 친구가 관심을 보이는 내용을 흥미롭게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명심해서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해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문제를 써봅시다. 자, 우리 글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의 글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왔듯이 글을 예상할 때는 무엇을 먼저 보고 예상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돈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전 사진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다음은 호주와 뉴질랜드 지폐를 살펴봅시다. 자, 이 글의 제목인 돈의 재료와 우리나라 동전, 호주, 뉴질랜드 지폐를 보니까 어떤 내용의 글일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한 내용과 비교하며 교과서 102쪽, 103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글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해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3가지 만들어 보세요. 학습장에 질문을 적고 자신이 생각하는 답도 적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읽고 파악한 글의 내용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듣는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가족 중 1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족 여러 명에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가족 중 1명을 선택했다면 주의할 점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함께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생에게 말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에게 말할 때는 친구가 관심을 보이는 내용을 흥미롭게 말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께 말할 때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듣는 사람을 정하고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돈의 재료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간추리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선 글을 읽고 중심 낱말을 찾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단을 나누고 문단별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문장을 연결해 글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이때 어색하면 이어주는 말이나 뒷받침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도 됩니다.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여러분들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할 때 확인해야 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듣는 사람과 듣는 상황을 고려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할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정리한 내용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가족이 집에 없다면은 저녁이나 오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